요즘 들어 말이 자꾸 막히거나 아는 이름이 목 끝에서 맴도는 일이 반복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나이 들어서 그렇지 다들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만약 단 3분만으로 머릿속이 맑아지고 말문이 트이는 방법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따라오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기억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망우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지도 벌써 34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마주하며 알게 된 한 가지는 기억력이 저하되는 순간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혈류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액이 뇌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한 뇌세포가 있어도 생각은 흐려지고 말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도꼭지는 멀쩡한데 물이 흐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위는 귀 뒤쪽입니다. 바로 뒷목 아래 움푹 들어간 지점, 풍지혈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뇌로 가는 혈관들이 모여 있는 길목으로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긴장된 근육이 혈관을 누르면 피는 위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뇌는 깨어 있으려 해도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첫 번째 방법은 풍지혈 자극입니다. 지금 두 손을 귀 뒤쪽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귀볼 바로 뒤에서 손가락 한마디 아래쪽 목과 머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양손 검지나 중지를 사용하여 이 부위를 10초 동안 천천히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 있으나 30초가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자극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다시 열어주는 첫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머리가 가볍고 말이 잘 나온다는 반응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이 다시 깨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박연자 어르신은 머릿속이 자꾸 멍해진다며 의자에 조심스레 앉으셨습니다.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말문이 자꾸 끊긴다고 하셨습니다. 기억을 되찾고 싶다고 간절히 말씀하시던 그 표정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날 저는 아주 특별한 자극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2분이 지나자 말투가 또렷해지고 눈빛이 맑아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머리에만 집중합니다. 머리가 나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뇌로 올라가는 혈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저장하고 꺼내 쓰는 일을 반복하지만 그 모든 작용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담긴 피입니다. 이 피가 머리까지 닿지 않으면 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등은 그 혈류가 지나가는 가장 큰 고속도로입니다. 등이 굳으면 피의 흐름은 줄어들고 기억은 그 자리에 멈춥니다. 특히 날개뼈 사이와 어깨 중간 부위는 피가 뇌로 올라가는 길목이 집중된 구역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혈류 속도가 떨어지고 머릿속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자극해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구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손잡이가 긴 효자손이나 투툼한 머리빗이면 됩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 등 아래에서 위로 좌우로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문질러 주세요. 세게 긁지 말고 피부 겉이 아니라 등 안쪽 깊은 근육이 풀리도록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쪽은 30초, 반대쪽도 30초,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부탁해도 좋습니다. 이 동작을 마치면 등에서 따뜻함이 올라오고 숨이 깊어지며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따라옵니다. 피가 다시 위로 흐르기 시작하는 징후입니다. 실제로 어깨 결림이 사라지고 뒷목이 시원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머릿속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등 자극은 기억력과 직접 연결된 움직임입니다. 단순한 통증 해소가 아닌 뇌로 가는 혈류 통로를 다시 여는 행동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챙겨도 혈류가 닿지 않으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이 끝난 뒤 티셔츠 하나만 입은 채 등을 부드럽게 자극해 보시길 바랍니다. 깜빡이던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조태성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생년월일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진료 카드를 꺼내 보면서 그제야 기억이 떠오르셨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멍한 느낌이 계속되고 말을 꺼내는 속도도 점점 느려져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실마리를 목에서 찾았습니다.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모든 혈관이 통과하는 길목이 바로 목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아무리 피가 잘 만들어져도 뇌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목이 단단해지면 산소와 영양이 막히고 그 순간부터 생각은 느려지고 집중력은 흐려지며 말이 자꾸 끊어지게 됩니다. 특히 고개를 자주 숙이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생활 습관은 목을 굳게 만듭니다. 뇌로 향하는 혈관들이 가장 먼저 눌리는 지점이 바로 이 부위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문이 막히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 근육을 푸는 것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이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도록 부드럽게 기울이되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뒷목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면 충분합니다. 이 상태로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왼쪽으로 똑같이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을 하루 3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목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류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면서 시선을 천장 쪽으로 올려주세요. 동시에 어깨를 활짝 펴고 손바닥은 허벅지 위를 살짝 누르듯 올려놓습니다. 이 자세는 등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10초간 유지한 후 고개를 정면으로 천천히 내리며 숨을 내쉽니다. 이 스트레칭을 매일 반복하면 말이 또렷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점점 커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이 덜 막힌다, 생각이 잘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은 뇌의 관문입니다. 이 관문이 막히면 생각도 막히고 이 관문이 열리면 말도 기억도 다시 흐르게 됩니다. 인천 중구 신흥동에 거주하는 71세 임정희 어르신은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TV를 보거나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더욱 심해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자세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자세는 뇌로 가는 혈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몸은 움직여야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앉은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혈액은 위로 흐르지 못하고 하체에 머물게 됩니다. 특히 소파처럼 푹신한 곳에 깊이 기대어 앉으면 척추는 무너지듯 구부러지고 목과 등은 서서히 굳어갑니다. 결국 뇌로 가는 피의 길이 막혀 산소와 포도당이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말이 끊기고 집중력은 떨어지며 기억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앉은 자세가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특히 소파에서 드라마나 뉴스를 보는 동안 같은 자세로 1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목은 경직되고 등은 굳고 혈류는 위로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잠시 쉬는 시간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뇌 건강에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동안 2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세를 바꾸고 어깨를 돌리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뇌혈류 흐름은 다시 살아납니다. 광고가 나올 때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3번
단 1분씩 움직여주는 습관이 뇌를 다시 깨웁니다. 또한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릎은 엉덩이보다 약간 아래에 오도록 낮은 의자를 선택하고 발은 평평하게 바닥에 두세요. 어깨는 힘을 빼고 턱은 당겨 목이 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피는 위로 오르고 뇌는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단 한 가지 자세만 바꿔도 머릿속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긴장을 푸는 쉬는 시간이 오히려 기억을 회복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는 생각보다 뇌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단단한 허리를 세우는 것이 곧 흐려졌던 기억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진료 중이던 어느 날 76세 이창복 어르신이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눈이 침침하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밤에는 푹 잤다고 생각했지만 일어나면 항상 피로하고 머릿속이 흐릿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수면 환경부터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높은 베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숙면을 위해 푹신하고 높은 베개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높이 두고 자면 목이 꺾인 상태로 밤새 유지되며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혈관이 눌리면서 뇌는 수면 중에도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까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뇌는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하루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을 저장하는 작업은 잠을 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 동안 뇌로 향하는 피가 차단된다면 기억은 흐릿해지고 집중력은 떨어지며 하루의 출발이 무거워집니다. 베개는 가능하면 낮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목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고 어깨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베개의 높이는 주먹 하나가 눌리지 않을 정도, 즉 약 5cm 이내가 적당합니다. 목 뒤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받쳐주면서도 턱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게 조정해야 합니다. 수면 중 혈류는 단순한 숙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신경세포가 회복되며 기억의 재정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베개는 이 모든 과정을 방해하는 장벽이 됩니다. 하루 6시간 이상 뇌혈류를 누르는 습관이 반복된다면 뇌는 깨어 있을 때조차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낮은 베개로 바꾼 뒤 머리가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이 더 또렷해졌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수면은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숨통을 막는 잘못된 자세는 기억을 잃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원인입니다. 오늘 밤 베개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도 머릿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반응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는 없습니다. 기억력 회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의지보다는 매일의 작은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종이 한 장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로 한 가지씩 정해두는 기억력 실천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월요일에는 귀 뒤쪽 자극, 화요일에는 등 자극, 수요일에는 목 스트레칭, 목요일에는 호흡 조절, 금요일에는 다시 귀 뒤쪽 자극, 토요일에는 어깨 돌리기, 일요일에는 전체 복습. 이처럼 하루 한 가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실천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고 문, 욕실 거울, 출입문 옆처럼 자주 지나치는 곳에 붙이면 자연스럽게 실천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오면 몸이 반응하고 실천이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종이 한 장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알람 기능을 활용하면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스마트폰에 매일 한 번 같은 시간에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름은 단순하게 기억력 5분 시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알림이 울리면 5분간 움직이기, 자극하기, 스트레칭 하기 중 하나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지속이 어렵습니다. 단순한 규칙이 오래가는 법입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자나 자녀에게 오늘 어떤 동작을 하는 날인지 물어봐 달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실천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더불어 정서적인 지지까지 얻게 되어 기억력 회복뿐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기억력은 마음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 어렵고 무거운 일이 아니라 종이 한 장과 알림 한 번으로 시작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이 한 장에 요일별 실천 계획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간단한 준비가 기억을 지키는 큰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는 뇌로 가는 혈류의 중요한 경로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뿐 아니라 목과 머리로 피를 보내는 데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연결을 간과합니다. 실제로 어깨가 굳으면 뇌는 필요한 피를 충분히 받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것이 기억력 저하입니다. 어깨가 굳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반복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내려다보거나 고정된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어깨는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말리고 경직됩니다. 이렇게 수축된 근육은 목과 연결된 혈류 통로를 점점 조이고 막습니다. 결국 피는 머리까지 오르지 못하고 생각은 둔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풀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어깨 돌리기입니다. 하루에 3번, 단 1분씩 양 어깨를 앞에서 뒤로 크게 돌려주세요. 팔꿈치는 몸에 붙이고 어깨뼈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10회 반복합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횟수로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굳어진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피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함께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흡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면 어깨 주변 혈관이 열리고 혈류 속도는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기억력 회복의 기본이 됩니다. 복잡한 기술이 아닌 몸을 돌보는 습관에서 기억은 다시 살아납니다. 기억력은 단지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산소는 오직 호흡을 통해서만 공급됩니다. 얕고 짧은 호흡이 반복되면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점점 무뎌집니다. 따라서 기억력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호흡부터 바꿔야 합니다. 현대인의 호흡은 대부분 가슴 위쪽에서 멈춥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 고개를 숙인 자세,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호흡을 얕게 만들고 폐활량을 줄입니다. 이로 인해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도 줄고 뇌에 도달하는 산소도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생각은 느려지고 말은 막히며 기억도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깊고 천천한 복식 호흡입니다.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어깨에 힘을 빼고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과정을 1회 10초에 걸쳐 5회 반복하면 몸 전체에 긴장이 풀리고 뇌의 산소가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이 호흡은 하루 중 언제든 실천 가능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식사 전후, 잠들기 전, TV를 보기 전 단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호흡은 약이나 기구가 필요 없는 가장 쉽고 강력한 자극입니다. 산소가 뇌를 깨우고 피가 함께 흐르며 기억은 자연스럽게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1분 숨을 깊이 쉬는 습관이 뇌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기억력 회복을 위한 방법을 알고 있어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접하고도 며칠 안에 잊어버리고 원래 습관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실천은 눈에 자주 보일수록 오래 지속됩니다. 복잡한 계획이나 다이어리는 필요 없습니다. 작은 종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요일별로 간단하게 실천 내용을 정리한 실천표를 만들어 냉장고, 문, 욕실 거울, 방문 옆 등 자주 지나치는 곳에 붙여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월요일에는 귀 뒤 마사지, 화요일은 등 자극, 수요일은 목 스트레칭 등 하루 한 가지씩만 적어두어도 실천율은 크게 높아집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알림을 설정하고 이름은 기억력 5분처럼 단순하게 지정하면 됩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단 1분만 움직이는 것, 이 작지만 반복적인 습관이 기억력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규칙은 복잡할수록 무너지기 쉽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구조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가족의 도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주나 자녀에게 오늘 무슨 날이지? 라고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면 자연스럽게 실천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억력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족과의 소통도 늘어나고 정서적인 안정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함께 지키는 기억은 더 오래 갑니다. 기억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실천과 눈에 보이는 구조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작은 메모 하나, 짧은 알림 하나가 머리를 다시 밝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서서히 흐릿해지고 어느 순간엔가 생각이 멈추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억을 되찾는 것도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몸을 깨우는 단순한 실천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면 1분만 일어나 목을 돌려주세요.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나서 어깨를 크게 한 바퀴 돌려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귀 뒤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동작은 단순하지만 뇌로 가는 혈류를 깨우고 기억력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뇌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육이 풀리고 피가 오르면 뇌는 곧바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이 막히고 이름이 생각나지 않던 순간들도 점차 줄어들고 생각은 다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다면 그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이 뇌로 가는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자극과 반복된 움직임이 뇌를 다시 훈련시키고 멈췄던 흐름을 다시 열어줍니다. 눈이 맑아지고 말이 또렷해지고 생각이 선명해지는 변화는 결코 먼 일이 아닙니다. 단 하루, 단 1분의 실천이 쌓이면 뇌는 다시 반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한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기억을 되살리는 첫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싶다면 몸을 먼저 움직여 주세요. 그 움직임 하나가 당신을 다시 당신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증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맞춤형 정보를 더 드릴게요.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조언을 드리자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의 진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